안녕하세요. 호랑이 책방의 마루와 메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따끈따끈한 신간, 당신의 떡볶이로부터입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떡볶이에 얽힌 추억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저희, 그리고 고등학교가 신당동 근처라 진짜 저희 많습니다. 근데 그 제목과 이 핑크빛 표지만 보고 그런 따뜻한 추억을 소환할 만한 소설이나 에세이거니 하고 읽었는데 읽는 내내 아슬아슬 불안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위태로워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 떡볶이가 아니라 삶이 매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데이트 폭력, 한부모 가정, 먹방 유튜브의 허와실, 그 비정규직 등 다양한 삶의 그 비루함과 분노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먹먹하게 책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따뜻한 이야기가 아닌데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에 보면 김민석 작가의 책 중에는 당신은 떡볶이로부터 그러니까 떡볶이와 김말이를 중심으로 해서 김말이 중심으로 저희가 세팅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또 매운 음식이 딱이잖아요. 네. 매운 삶 속에서 먹는 떡볶이 이야기입니다. 네. 10명의 신인 작가로 구성된 기획소설집인데 어쩜 글을 하나같이 이렇게 독창적이고 시원시원하게 쓰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젊음과 글빨 모두 부러운 작가분들이십니다. 한 편 한 편 그 무게감과 여운이 더 강렬하고 10명이 드라마, 꽁트, 좀비, 무협까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번 추려서 소개해드릴게요. 처음 소개할 책은 김서령 작가의 어느 떡볶이 청년의 순정에 대하여라는 책인데요. 어떤 소도시 시장에 있는 은행 지점이거든요. 그 배경인데 주인공은 친한 과장님을 따라 이곳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은행 건너편에 날개의 떡볶이 사장은 매일 오후에 커다란 돈가방에 현금을 가득 가져와서 주인공에게 입금합니다. 그러면서 수줍게 호감을 표시합니다. 주인공도 은행 고객이고 선을 넘지 않으니 그냥 웃으면서 들어주었지만 항상 그 떡볶이집 가서 먹으려면 줄 서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장님, 그 청년의 호의로 항상 그냥 돈을 안 내고 먹어도 됐고 또 줄을 서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줘서 편하게 먹고 왔고요. 네. 안면이 있으니 그 정도 호의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루 저녁은 이게 동료 과장님과 저녁에 이제 바닷가에 바람 쐬러 갔다가 우연히 떡볶이집 사장님을 만납니다. 근데 왠지 이게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과 선을 그어야겠다 생각하고 자기 소개팅 할 거라고 막 뜬금없이 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랬던 어느 날 밤 그가 자신이 혼자 사는 원룸 골목에서 항상 은행에게 현금을 담은 그 커다란 가방 있거든요. 루이비통 짝퉁 그걸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제목처럼 어떤 큰 사건 뒤에 사람들의 반응 또 법마저도 그 사장의 모든 행동을 순정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상대가 그에게 조금의 감정도 없는데 어떻게 일방적인 감정이나 사랑이 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면 어떤 짓을 해도 어쩔 수 없었지 안 받아준 상대가 여우거나 독해서라고 치부해버리고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 같아요. 짝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나야지 그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잘못 대시하는 거는 폭력인 거죠. 특히 여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가끔 뉴스에 헤어진 여자 찾아가서 막 살인하는 기사 보는데 서로에게 파국일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집착 같은 나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튼 이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인 여자 주인공이 왜 자신이 떡볶이를 좋아하게 됐나 생각하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돼요. 주인공 어머니가 이제 공인중개사였거든요. 저녁 어스름 엄마를 기다리며 떡볶이를 먹는 장면 읽어드릴게요. 네. 페이지 47. 예, 그렇게 떡볶이를 집어먹다 보면 엄마가 왔어요. 실은 내가 엄마 퇴근 시간을 알아서 거기서 기다린 거거든요. 공인중개사였던 엄마는 포장마차에 앉은 나를 보면 활짝 웃으면서도 눈을 흘겼어요. 저녁 먹어야 하는데 또 떡볶이를 하는 거였죠. 겨드랑이에 낀 핸드백을 야무지게 고쳐주고 엄마는 나를 반짝 안아서 의자에서 내려줬어요. 나 혼자 깡총 내려와도 되지만 그냥 엄마만 보면 아기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가슴에 푹신 안기면 볼펜 냄새 같은 게 났는데요. 떡볶이의 달큼한 냄새, 주홍색 바람에 싸한 냄새, 박쥐가 털고 간 냄새, 핫한 의자에서 풍기는 나무 냄새,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 골목 냄새가 되어요.
날개 떡볶이에는 박쥐나 주홍색 바람, 볼펜 냄새 같은 것이 섞일 리 없었지만 나는 그걸 먹을 때마다 골목 냄새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좋았어요. 하지만 웃지 말걸, 그러지 말걸. 여자 주인공이 그 어렸을 때 엄마를 기다리는 그 추억과 떡볶이에 대한 그 기억으로 그 떡볶이를 좋아해서 그 날개 떡볶이 집이거든요. 그 떡볶이를 다니다가 엄청난 일을 겪는 이야기였는데 참 먹먹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또 정말 좋았던 소설은 김희경님의 유라TV입니다. 이 소설은 유튜버 유라, 본명은 유지의 엄마의 시점에서 쓰여 있습니다. 유지의 엄마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어린 딸 유지를 홀로 키웁니다. 우연히 고등 동창 중 이혼 후 자기처럼 어린 딸과 둘이 사는 친구와 연락이 닿습니다. 그렇게 두 팀의 모녀라고 할까요? 그 넷은 너나 구분 없이 한 명이 일을 바쁘면 다른 사람이 아이를 케어하는 방식으로 가족처럼 두 딸을 키웁니다. 네. 어느 날 친구의 딸, 네, 다 성장한 네, 이제 애들 대학생이 네, 됐을 때. 네. 효나의 성행위 관련 동영상이 온 인터넷에 퍼지고 효나는 그 충격으로 자살 시도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으로 소설이 시작되는데요. 그때쯤 주인공 화자의 딸은 대학에 가서 곧바로 먹방 유튜버로 이렇게 떡상이라 그러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121. 유지가 오피스텔을 구하기 전만 해도 먹방 촬영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루어졌지만 집을 나간 그 주부터는 5개씩 올라왔다. 미리 찍어둔 걸까? 어떻게 저렇게 자주 영상을 올리는 걸까? 게다가 저 쩝쩝거리는 소리, 효과음을 삽입한 것처럼 크게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신경에 거슬렸다. 내가 가민한 걸까? 그 소리는 마치 포르노에서 흘러나온 소리 같았다. 자신의 딸은 분명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엄청난 양의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타들어가죠. 그런데 같이 딸을 키운 친구의 기억으로는 효나 엄마? 어렸을 때부터 유지가 식탐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두워져도 엄마가 안 오면 자꾸 시계만 보는 유지에게 간식을 해주면서 이거 다 먹으면 엄마 온다 하면 음식을 빨리 먹어치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쯤 혼자 아이 키운다고 이일저일 다 했다가 옷가게에서 일할 때쯤 그때였는데 그 사장과 한참 연애하던 시기였다는 걸 알고 엄마의 마음은 아프죠. 해가 질 때 엄마 안 오면 그 기다리는 건 정말 홀로 버려진 느낌일 것 같은 그런 게 너무 잘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 있잖아요. 효나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효나가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한 거는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그 동영상을 유표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15살이나 많은 남자였대요. 그래서 자기 딸은 어렸을 때 아빠의 부재로 컸잖아요. 그 채워지지 않은 때문에 이렇게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난 게 아니었을까. 그때 내가 바람핀 남편을 용서해줬더라면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참 먹먹한 소설이었습니다. 그 두 엄마 모두 홀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큰 것 같은데 어려서 입은 상처와 결핍이 이제 그때 조금씩 나오는 거죠. 누구에게나 사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네. 또 이제 성착취 동영상 사건과 이제 먹방 유튜버를 연결한 거는 그거 모두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주체들에게 자신에게 가학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좋아요를 누르고 또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장면에 빨려드는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의 딸이 먹지도 못하는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척 연기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엄마는 이렇게 외칩니다. 페이지 125. 어느새 그 많던 음식이 사라졌다. 유진은 바닥을 보이는 철판을 주걱으로 휘저 조금 남은 떡볶이를 모두 담아 입에 털어넣었다. 유지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볶이와 효나의 입속에 들어가는 떡볶이는 같은 것으로 보였다. 빨갛고 달콤한, 겉보기에는 해로울 것이 없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먹음직스러운 음식. 그래서 자꾸만 구역질이 났다. 눈과 코에서 물이 쏟아졌다.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먹지 말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밖에서 아무리 외쳐도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먹먹한 소설 몇 편 더 말고도 이제 좀비가 등장하는 소설도 있어요. 정명섭님의 좀비와 떡볶이입니다. 이거 청소년들 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장르더라고요.
미래 사회가 이제 좀비로 뒤덮인 세상에서 사람들은 울타리 안에서 숨어서 생존합니다. 마른 쌀을 겨우 구해서 겨우 생존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다들 옛날 얘기 안 하는데 한 할아버지만 이렇게 10대 아들 모아놓고 옛날에 이랬지 이랬자다 어느 날 떡볶이라는 음식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에는 안 믿었죠. 뭐 쌀 구하기 힘든데 떡을 만들어서 음식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우연히 창고에 뭐 쌓여있는 레시피를 보는데 거기 떡볶이 만드는 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만들어보자 도전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옆마을에서 쌀을 구해서 떡은 만들겠지만 고추장이나 조청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재료를 보는데 기겁합니다. 뭐 메주가루, 찹쌀물, 소금 등등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그 냄비도 없는 세상에서 이거 너무 힘든 일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씩 재료를 준비하고 극복하며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목숨 걸고 고군분투한 얘기인데 이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거 집에 있는 고추장과 네. 물엿을 보면서 이 귀한 것을 누리고 있는 거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는 모르죠. 지금 코로나 시대 이전처럼 이렇게 소풍 가고 운동하고 회식하고 입학식하고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이제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나 가능했던 일을 처럼 느껴져요 정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네, 이 떡볶이에 필요한 이 재료들, 뭐 고추를 키운다거나 아직 간장을 먹을 수 있는 이 삶에 우리 항상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편 정도 소개했는데 아주 다 재밌고 독창적이었던 소설이었죠. 이거 말고도 차무진님의 서모라의 밤. 그래서 무협 소설 같아갖고.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네. 찾아와라 그랬는데 제주도까지 이렇게 그 서복이라는 사람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 제주도에 갔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아니 전설에서나 있었던 실제 인물이 여기 왔구나. 근데 서복이 결국 불로초를 찾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 서복의 전설과 이 떡볶이를 콜라보한 소설이네요. 그래서 아이돌이 나오고 떡볶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 타임머신을 통해서 나오는데 저 이거 재밌게 봤어요. 네, 하여튼간 이 신간 아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읽독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